네, 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입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점프 18 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여기 18 버전 출시와 맞추어서 저희가 계획한 웨비나 계획을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점프코리아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벤트란에 제가 링크 해놨는데 여기 사용자의 예정된 행사에 보면 어, 지난주 9일 거 포함해서 이렇게 네 번의 웨비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관심 있으신 주제에 대해서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4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코엑스에서 오후 한 1시부터 5시 정도까지 점프 18 버전의 새로운 기능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점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기업체 내지는 교수님들, 그다음 컨설팅 하시는 분들 몇 분이 아주 좋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구성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4월 30일 디스커버리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저희 첨부코리아 홈페이지에 18 버전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개한 란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링크를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첨부코리아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 그 제품에 보면 새로운 기능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점프 18 버전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서 점프 제품 종류별로 여러 가지 최신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소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그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점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실행계획법, 뭐 공정 및 품질 엔지니어링 그리고 통계 및 예측 모델링 이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18 버전의 그 새로운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종의 프리뷰 성격으로 가볍게 그래프 빌드에서 두 가지 업데이트 된 사항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의차 검증 외에 동등성 검증에 대해서 두 가지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PC 관점에서 프로세스 포텐셜 그래프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숏런 단기 관리도가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행계획부 DOE와 관련해서 스크리닝 디자인의 하나의 그 새로운 페이퍼가 작년에 오픈이 됐는데 그 페이퍼의 내용을 기초로 한 OML 오소고널 믹스드 레벨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DOE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프로파일러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이제 PR 커브라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분류 모델 신뢰도를 체크하는 하나의 개념인 PR 커브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일반 점프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점프 프로 사용자를 위해서 딥러닝 에드인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를 한 40분 정도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먼저 그래프 빌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18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래프 빌드 기능에 있어서 아주 그렇게 큰 변경 사항은 없는데 간단한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 중에서 제가 오늘 2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기능인데요. 이것은 이제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시연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리즈를 보면 시리즈 한 20가지 정도의 시리즈에 대해서 가격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리즈별로 가격을 보는 방법은 좀 그래프 빌드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새롭게 업데이트된 페이지 레이아웃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트를 X축에 날짜별,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시리즈별로 보는 기능 중에서 하나가 시리즈 변수를 하단에 페이지 존에다가 드랍을 하면 이 시리즈 변수가 페이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그 레벨스 프로라고 해요. 여기에서 한 로에 보기 위한 어떤 적당한 숫자를 여기서는 5를 입력하고 OK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한 페이지에다가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형태로 구성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런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 개별 데이터의 그 값보다는 데이터 전체의 어떤 모양, 흐름, 트렌드 같은 것을 보고자 할 때 유용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포인트 라벨링 옵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에서 라벨링을 할 때는 보통 그 칼럼별로 또는 어, 특정한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한꺼번에 라벨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빌드 들어가서 만약에 그 나이별 몸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만약에 그 요약 통계량을 만약에 평균으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평균값이 그래프에는 보이지만 그 라벨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값을 한눈에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제 라벨을 보시면 여기 라벨 관리 밸류를 체크하면 그 전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통계량에 대해서 이렇게 그 통계량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한꺼번에 라벨링하는 기능이 포인트 라벨링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빌드 관련해서 이런 두 가지 업데이트 사항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등성 검정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설 검정은 크게 이제 유차 검정하고 동등성 검정 나누는데 유차 검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18 버전 업데이트된 사항은 없고 동등성 검정과 관련해서 18 버전에서 두 가지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업데이트 됐다기보다는 새롭게 추가된 기능 추가라고 보는 게 좀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페어드 티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쌍으로 이루어진 페어드 티 또는 매치드 페어에서 우리가 그 동등성 테스트를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또 하나는 비모수 데이터일 경우에 그러니까 정규 분포하지 않는 비모수 데이터의 동등성 테스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치드 페어 이퀴벌런스 테스트라는 데이터를 넣으면 그, 그 같은 아이디로 매치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스탠다드 A, B 이렇게 세 가지 측정 값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매치드 된 쌍을 이룬 데이터에 대해서 동등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점프해서 쌍을 이룬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은 여기 메뉴는 스페셜라이즈드 모델링의 매치드 페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세 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쌍을 이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매치드 페어 T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동등성 검증을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매치드 페어에서 여기 보면 중간 약간 밑에 보면 이퀴벌런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가 그 전기분포가 가정하면 전기분포를 가정할 수 있으면 T 테스트 그렇지 않으면 윌콕슨 테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만약에 전기분포를 가정을 하고 이 데이터가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나는 것은 우리가 동등하다고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동등성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교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all pair wise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에 그 매치드 된 데이터에 대한 동등성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토스트 테스트 결과를 보든지 아니면 밑에 포레스트 플롯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A하고 스탠다드는 동등하지 않고 B하고 스탠다드는 동등하고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추가됐고 만약에 그 전기 분포하는 것을 가정할 수 없다면 그 윌콕슨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윌콕슨 테스트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전기 분포하지 않는다. 차이가 매치드 페어에서 차이가 전기 분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윌콕슨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5 정도까지 나는지를 마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올페어가 아니고 특정 그룹을 그 대조 집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스탠다드만 대조 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성 검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스트 테스트 결과라든지 포레스트 그래프에서 결과를 보고 그 쌍으로 이루어진 매치드 페어가 동등한지 동등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렇게 추가된 하나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등성 검증 관련해서 두 번째로 추가된 기능은 비모수 데이터일 경우 비모수라는 것은 데이터가 전기분포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때에 동등성 검증을 은페러메트릭 이퀴벌런스 테스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그 A, before, after로 구분된 전후로 구분된 A라는 패러미터에 대해서 측정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비모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전기분포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Analyze Distribution에 들어가서 요 A 변수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분포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하는 노멀리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Continue Fit Normal에 들어갑니다. Fit Normal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Fit Normal Distribution에서 여기 적합도 검증, 굿니스 오브 피스를 클릭을 하면 정규성 검증 결과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은 정규분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는 전후 비포 애프터로 구분된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뭉쳐서 합쳐가지고 정규성 검증을 하면 안 되고 각각 비포 애프터 나누어서 노멀리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로컬 데이터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구분을 필터 변수를 해가지고 비포일 때 그리고 애프터일 때 둘 다를 살펴보면 둘 다 전기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비모수 관점에서 동등성 검증을 해야 되죠. 일단은 전기분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동등성 검증 그러니까 여기 비포 애프터에 따라서 A에 대한 값에 대한 동등성 검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Analyze 우리가 Y by X 들어가서 구분을 X, A를 Y로 해서 OK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 빨간색 삼각형에서 그 평균치에 대한 동등성 검증을 한다고 하면 이퀴벌런스 테스트 민에 들어갑니다. 민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비모수니까 율곡순 테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프터 데이터가 비포 데이터보다 2 이상 우수한지를 우위성 검증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슈페리어티 우위성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차이의 마진을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를 보겠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 차이까지는 동등하다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동등성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비포 애프터 데이터는 이 정도 이를 마진으로 했을 때 동등성 검증 결과가 그 우위성 검증 결과가 우위하지 않다, 우위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등성 검증과 관련된 두 가지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계적 공부와 PC와 관련돼서 이렇게 프로세스 포텐셜 그래프라는
하고 그다음에 숏런 단기 관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포텐셜 그리고 이제 그래프 샘플 데이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설명을 위해서 점프 안에 들어있는 샘플 데이터 프로세스 메저먼트라는 샘플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그 일부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A부터 G까지 7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선택하고 뭐 칼럼 인포나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칼럼 매니저 같은 거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지금 7개 변수는 전부 다 스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스크린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측정 오차, 메저먼트 시그마 값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측정 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그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그 게이지 아래에서 그 퍼센트 스타디 베리에이션을 계산할 때 나온 그 때의 측정 오차를 메저먼트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프에서 많이 공동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널라이즈 뭐 이렇게 퀄리티 앤 프로세스에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들어가면 개별 변수별로 공정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 변수 여러 파라미터들의 공정 능력을 이렇게 요약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은 프로세스 스크리닝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스크리닝 기능에 들어가서 그 7개 변수를 다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공정 능력 분석 또는 이제 관리도상에서 쓰는 몇 가지 통계량들이 이렇게 7개 변수별로 이렇게 요약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그래프로 보다 더 요약해서 보고자 할 때 프로세스 스크리닝에서 여기 이제 그 중간쯤에 보면 프로세서 퍼포먼스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그렇게 이제 X축에는 스테빌리티 인덱스, 그러니까 위딘 시그마 분의 오버롤 시그마인 그 스테빌리티를 체크하는 스테빌리티 인덱스가 X축에 위치하고 Y는 이제 PPK가 위치돼서 우리가 이제 공정의 안정성과 변동성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8 버전에 추가된 그래프는 여기 프로세스 포텐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딱 보면 축에는 이제 그 배즈몬트 시그마 아까 말씀드린 측정 오차가 있고 Y축에는 공정 능력의 그 대표적인 캐파빌리티를 나타내는 CP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화면을 키워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걸 한번 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게 그 프로세스 포텐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Y축에 CP 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정 능력을 나타내고 오른쪽에서는 X축에는 측정 오차 값이 있으니까 측정 오차가 크면 클수록 그 측정된 CP 값을 믿을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프해서 몇 가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걸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7개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값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위치시켜 놨는데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CP 값이 높고 그 다음에 측정 오차가 매우 저하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한 상태가 되겠죠. 바람직한 상태가 되고 반대로 이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같은 경우는 CP 값은 높지만 측정 오차가 굉장히 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측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단에 왼쪽 D 파라미터 D 같은 경우는 공정 능력은 그 CP 값은 작아서 공정 능력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 측정 오차 또한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정 능력의 개선이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경우는 공정 능력도 나쁘지만 측정 시스템의 오차 또한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어, 어떤 변수가 여기에 위치한다 그러면 공정 능력을 개선하기 전에 측정 시스템, 매저먼트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 버전에 그 추가된 요 프로세스 포텐셜 그래프는 그 현재 프로세스와 측정 시스템의 시그마 오차를 비교해서 프로세스 능력과 측정 시스템의 개선 중에서 어느 것들이 더 우선시 되느냐. 그 다음에 현재 프로세스 상에서 측정 시스템의 변동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느냐 같은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 포텐셜 그래프를 측정 시스템 분석과 공정 능력 분석 결과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숏런 컨트롤 차트, 단기 관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뭐 그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보면 어떤 특정한 생산 프로세스 생산 라인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뭐 각각의 제품들을 분리해서 그 관리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제품이 어, 생산되는 경우에는 이게 제품별로 데이터를 중심화하거나 표준화해 가지고 그 하나의 그래프에서 여러 제품에 대한 하나의 관리도에서 여러 제품에 대한 관리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숏넌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18버전 새롭게 추가된 종류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숏넌 관리도의 종류를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18버전 기준으로 숏넌 관리도를 그릴 수 있는 메뉴는 컨트롤 차트 필드에서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차트 밑에 있는 숏런 컨트롤 차트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코팅이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여기 일단 그 컨트롤 차트 빌드에서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숏런 컨트롤 차트 빌드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도를 그리면 지금은 이렇게 프로덕트 두 개가 두 개, AB 두 개의 제품에 대한 그 웨이트 측정치 데이터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컨트롤 차트 빌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Y에 떨어뜨리면 요 데이터에는 우리가 프로덕트 AB 데이터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변수를 갖고 와서 페이지 존에다가 그 드랍을 하면 이렇게 막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숏넌 컨트롤 차트 빌드에서 숏넌 관리도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웨이트 변수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변수 선택을 하는 그 패널에 보면 관리도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18버전에 보면 숏런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숏런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덕트를 제품별로 구분된 변수를 여기 오른쪽 상단에 파트라는 부분에 드랍을 하면 되겠습니다. 드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품별로 구분돼서 이렇게 그 숏넌 관리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숏넌 관리도의 종류에 따라서 중심화나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점되는 포인트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이전의 데이터, 이전에 생산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값과 시그마 값을 집어넣어서 지금의 데이터가 어떤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우측에 있는 프로덕트 스태트에서 그 여기 set product statistic에 들어가서 그 이전에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0, 뭐 1, 과거 데이터가 뭐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하면 그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관리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숏넌 관리도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차트 빌드 외에도
여기 그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컨트롤 차트 밑에 가면 여기 쭉 런 컨트롤 차트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이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여기 프로덕트를 선택해야 되죠. 제품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뭐 센터링 할 건지 표준할 건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면 그 아까처럼 아까 컨트롤 차트 빌드에서 봤던 같은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 컨트롤 차트 빌드의 숏런 관리도의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 생산 공정에서 여러 개의 제품이 믹스되어 있을 때 하나의 관리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제품에 대한 그 모니터링 결과를 표시하고 싶을 때 어, 사용하는 관리도가 숏런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숏런 관리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DOE 관련해서는 이제 그 18 버전이 몇 가지 이제 그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는데 나머지 한 서너 가지 사항들은 뭐 약간 UI 내지는 편리성 그뭐 개선된 사항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OML이라는 오소고나 믹스드 레벨 디자인이라는 게 저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요 기능은 어, 그 작년에 그 ASK 미국 그 중에 그 품질 협회에서 발행하는 그 Journal of Quality Technology라는 그 페이퍼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 작년에 발표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저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6명이 아니고 그 브래들 존스, 라이언 레빅, 렉, 렉 발음이 좀 어렵죠. 레키베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하죠. 이분 나츠하임 교수. 요 세 분이 앞에 두 분은 저희 점프 직원입니다. 요 세 분이 이론을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조금 설명을 처음 포함된 이제 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을 좀 길게 적었습니다. 그 우리가 실험의 목적을 유인자의 선별과 최적화로 나눈다면 반응 표면 실험 같은 경우는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OML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 그 주요가 추정을 통한 유의한 인자를 선별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험 요런 실험 계획에 적용되는 사항은 4개 인자의 연속형, 도인 및 이수준 범주형 개수, 범주형 개수,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2인자 인텍션, 상호작용 추적이 가능하고, 이수준 요인이 그 보다 많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인이 뭐 두세 개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요인이 많을수록 보다 큰 유용성을 가지는 실험 디자인이고, 2차 제곱의 효과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전통적인 DSD 실험보다도 그 실험 횟수에 보다 융통성이 있는 걸로 그 논문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디자인은 그 DOE 메뉴의 클래시컬 디자인의 그 팩터 스크리닝 디자인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는데 실험 디자인을 이 실험은 이제 실험 인재가 좀 많을 때보다 더 유용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연속형 이수준 5개 인자하고 범주형 이수준 5개 인자 모두 합쳐서 10개 인자가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DOE 클래시컬의 팩터 스크리닝의 스크리닝 디자인. 여기 들어가서 그 실험 디자인을 하는데 예시로 든 것처럼 연속형 요인 5개, 그리고 이수준 범주형 변수 5개, 2레벨. 이렇게 하면 모두 10개의 변수죠. 그래서 컨티뉴 누르면 여기 보시면 17 버전까지는 요 그 스크리닝 디자인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크린 타입이 이렇게 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게 이렇게 믹스드 레벨 스크리닝 디자인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누르면 이 실험 디자인의 그 구성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왼쪽에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식 일종의 요 실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제약이 있죠. 그래서 그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 12번 실험, 지금 10개의 팩터에 대해서 12번 실험한 요 경우를 선택하게 되면 실험 횟수가 인자의 수와 비슷한 작은 실험 설계를 하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험 횟수는 반드시 여기 설명된 것처럼 2의 배수야. 그래서 2의 배수야 되고, 주효과는 2차 효과가 연관돼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실험을 디자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메이크 디자인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메이크 테이블을 클릭해서 실험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그 요거 이제 구조를 한번 이벨레이터 디자인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당연히 10인자에 대해서 12개, 12번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험의 파워는 굉장히 낮을 거고요. 파워가 0.2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칼럼에 상관 보면 여기 그 표현된 것처럼 그 주요가는 10개의 주요가는 전부 다 그 2차 그 상호작용하고 관련 연관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된 실험이 되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그 정교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2번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주효과와 모든 2차 효과를 직교하게 만드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은 반드시 16의 배수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모든 2차 효과는 그러니까 모든 주효과는 2차 효과하고 상관이 없는 디자인이 생성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메이크 디자인을 눌러가지고 메이크 탭을 눌러서 실험을 생성하게 돼서 아까처럼 여기 이벨리에이트 디자인을 클릭해가지고 우리 확인해 보면 컬럼에만 보겠습니다. 컬럼에만 보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주요가는 그 여기 2차 항하고 2차 효과하고 교락이 하나도 발생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실험이 OML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또 18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OML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인자수가 좀 많을 때, 뭐 이렇게 팩터의 수가 3개, 4개, 5개 이럴 때가 아니고 상당히 많을 때, 보통 한 10개 정도 될 때, 이 수준 그리고 범죄형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유인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디자인으로 아주 새롭게 등장한 따끈따끈한 작년에 1월이 페이퍼에 발표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18버전 쓰시면서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험 디자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디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쓸 수 있는 프리딕션 프로파일러하고 그 다음에 18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PR 커브,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5가지 적어놨는데 5가지 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 8가지, 9가지 정도 되는데 좀 주요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5가지 정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샘플 데이터 diabetes.jp라고 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그 Y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지부터 글루코스까지 10개의 요인, 예측 변수가 있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nalyze Fit 모델에 들어가서 Y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지부터 글루코스까지가 예측 변수면 이렇게 애들을 선택을 하고, 여기 밸리데이션은 이제 점프 사용자로만 쓸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션은 사용하지 않고 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 결과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이펙트 서머리 결과를 보고 유의하지 않는 분자 제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H 제거하고, 그 다음에 HDL, 글루코스, TCH 제거하면 남은 6개 요소가 필요가 아주 그 유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단에 보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쓰는 그 프로파일러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그 업데이트된 슈퍼바이저에서 업데이트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X인자의 점선 움직이면 X인자의 값을 변동을 해서 그 지점에서의 Y값, 여기 빨간 값은 점주전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그 고를 때에 이렇게 밑에 X인자가 빨간 값을 가질 때 Y값의 평균값의 신뢰 구간이 있는데, 여기 신뢰 구간 외에 18 버전에는 그 예측 구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컨피던스 인터벌 말고 프리딕션 인터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예측 구간은 평균값의 그 신뢰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Y값 평균값의 예측 구간이고, 그 다음에 그 프레딕션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개별 데이터의 예측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평균값의 예측 구간의 외에 거기 이제 개별 데이터들의 예측 구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때 Y값의 예측 구간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 실제 데이터도 우리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포인트라는 그 옵션이 추가가 돼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실제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데이터가 X인자의 전체 구간에 균등하게 골고루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BMI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값이 작은 쪽에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프레딕션 프로파일러에다가 이렇게 오버레이해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우리가 그 변수에 있어서 모델링을 할 때 어떤 그 제약 조건, 특히 이제 선형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7 버전까지 안 됐는데 여기 이제 프레딕션 프로파일러 기능에서 제약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조금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탈 콜레스테롤이 뭐 100에서 250 구간 사이라는 제약과, 그다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BMI하고 BP를 만약 혼합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합친 값이 110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프레딕션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그 Alter Linear Constraint, 그러니까 선형 제약을 반영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토탈 콜레스테롤이 이 값에서 한 200 정도의 값을 가지고 고를 때 선형 제약이 뭐 예를 들어서 그 BMI하고 BP가 뭐 친 게 예를 들어서 110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제약 조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가지고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제약 조건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제약 조건이 반영된 프로파일러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어느 하나의 그 그래프를 움직였을 때 다른 변수가 같이 움직이면 그 상호적인 교작이 있는 건데, 이 교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볼 수 있도록 오버레이드 인텍션 그래프가 추가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좀 복잡하니까 데이터 포인트는 해제하고 빨간색 눌러서 여기 보면 오버레이드 인텍션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버레이드 인텍션에 들어가서 여기 인텍션 선의 뭐 개수라든지 표현되는 것들은 조정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생성이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특정한 하나의 변수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그 인텍션 값을 가지는 이제 그 그래프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탈 콜레스테롤 117.4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이 의미하는 바는 토탈 콜레스테롤이 117.4의 값을 가질 때 그 이 BMI 값이 표현될 수 있는 표현되는 프로파일러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117.4라는 값에 해당되는 콜레스테롤이 여기 어, 이렇게 하면 여기 콜레스테롤 쪽에 보면 지금 여기 딱 그래프 보면 사라지는데 여기 보면 여기 X축 위에 조금 값이 표시되는 요 선이 보이죠. 선 여기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오버레이드 인텍션 그래프를 이용해서 각각의 다른 변수의 그 인텍션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리딕션 인터벌 개별 값의 예측 구간을 볼 수 있는 값이 기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값을 포함을 해서 예측값 전체를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 심을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기능이 여기 Save Columns에 보면 Prediction and Interval Formula라는 메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K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 이렇게 5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그래서 보면 그 y 값에 대한 예측 값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평균 값의 그 신뢰 구간 그다음에 개별 값의 예측 구간 이런 것들이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기능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5가지 정도의 그 프로파일러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추가된 기능이 PR 커브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파이썬 같은 데서는 구현 가능했었는데 점프에 이번에 추가된 기능.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반응치가 범주인 모델에서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ROC 커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ROC 커브는 이제 X축에 1마이너스 특이도, 그다음 Y축에 뭐 민감도 같은 걸 표현하는데 이번에 18 버전에 추가된 그 개념인 PR 커브는 X축의 센시티비티는 뭐 표현하는 방식, 단어가 좀 많은데 리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Y축의 프리시즘을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요런 그 분류 모델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 예측을 하면 예측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4가지 케이스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뭐 TP, FN, FP, TN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요것의 분류 모델의 정확도 내지 민감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는 통계량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18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그 PR 커브 같은 경우는 X축에 이제 센시티비티, X축에 여기 그 센시티비티가 들어가고 Y축에 프리시즌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리시즌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범주 간 데이터 개수가 심한 클래스 임밸런스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 그뭐 어떤 분량을 합부 판정한 분량 및 양품 데이터가 있는데 양품이 100개 있고 분량 데이터 5개 이런 거는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면 클래스 밸런스라고 표현하는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을 때 ROC 커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ROC 커브를만 보고 하면 판단에 미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한번 우리가 지금 금방 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가 그 구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만약에 Y 변수가 아까 했던 여기 연속형 Y가 아니고 등목형 Y 바이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이 데이터는
한 440개 돼 있다는데요. Y 바이너리 기준으로 보면 로우가 한 320개고 하이가 120개 정도. 그래서 이게 한 로우가 한 3배 가까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Y 바이너리를 이용해서 애널라이즈 핀 모델에 들어가서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 바이너리 선택을 하고 아까처럼 에이지부터 글루코스까지를 외적 변수로 해서 여기 노밀락 로지스틱 대기 분석을 런닝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분류 모델의 정확도 같은 걸 따질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이게 현재까지는 ROC 커브입니다. ROC 커브를 이렇게 보면 요 아래의 면적, AUC라고 하는 아래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분류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고 표현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분류 모델의 성능이 이제 되게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컨퓨전 마트리스 같은 걸 확인해서 생성해서 이렇게 보면, 그 로우로 판단한 경우는 정확도는 한 90% 정도 되는데, 하이일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를 로우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한 35% 정도 됩니다. 그죠? 로우를 하이로 잘못 판단한 예측한 경우는 한 8%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ROC 커브 말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프리시즌 리콜 커브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 로우일 때의 분류 정확도는 굉장히 높지만, 빨간색일 때의 하이일 때는 그게 분류 정확도가 쿡 떨어집니다. 79%로. 그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 PR 커브라는 프리시전 리커 커브라는 것은 이제 포지티브를 폴스 네거티브로 이 경우로 잘못 판단하는 분류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분류 정확도를 예측 정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고생했던 코로나가 양성인데 음성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 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개념이 PR 커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점프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가용한 건데, 토치 딥러닝 애드인이라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링크된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점프 프로 상담을 해서 딥러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애드인을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톡에 터치하면 저처럼 에드인 밑에 토치 딥러닝이라는 딥러닝 에드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파이썬을 많이 쓰시는 파이토치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들을 점프하고 인터페이스한 건데,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에드인에 가서 여기 에드인이 합쳤다고 가정하면 토치 딥러닝에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Y X가 여기까지였죠. 그다음에 점프를 사용하시면 밸리데이션 옵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OK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어드밴스드 옵션에 보면 굉장히 많은 딥러닝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선호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것들을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보면 몇 초 더 걸릴 간단한 데이터 하긴 한데, 원래 디머닝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제가 몇 가지 옵션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어떤 딥러닝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프 프로 사용자 같은 분들, 점프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그 18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에드인, 토치 딥러닝 에드인을 추가해가지고 사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그두 번째, 점프 18 버전 두 번째 웹이나 시간으로 이렇게 8가지 그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일단 그 웹이나 공식적인 웹이나는 이 정도로 마치고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웹이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